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가장 큰 사건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건 올해 주요 사건과 변화, 그리고 대박칠 사건은 무엇이 있을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주요 사건과 변화를 보면 외부의 시선과 평가, 기준으로 말고 오직 나만의 기준, 나만의 시선, 나만의 평가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 자기애, 강인한 멘탈, 정신, 긍정적인 마음, 나를 만족시킬 만한 행동과 표현, 생각, 확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다. 내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고 언제나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려고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사건을 보면 작은 것에 시작하는 성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작고 미미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기를 쓰는 거, 다이어리에 나의 어떤 계획들을 잘 정리해 보는 거, 10분씩 운동하고 10분씩 책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또 건강적으로 보면 물 한 잔을 더 마신다. 과자 대신 과일을 먹으려고 한다. 산책을 되도록 매일 나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조금씩 나를 개선시키게 되는 2025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워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게 직업적으로든 인간관계로든 다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주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대박 사건을 보면요. 두 번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세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거,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라 생각하고 뭔가 이제 좀 끝났다. 더 이상 잘 될 수 없을 것만 같다. 이런 것들이 더 진실되고 강력한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새로운 시작과 잘 될 거라는 예감들, 직감들이 강력해지고요. 실패로 보이는 것에서 풍요가 시작된다. 다시 태어난 듯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이라 생각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실패나 낙담은 허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 정말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거부터 여러분들 현재, 앞으로의 모습까지 꼼꼼히 살펴보죠. 과거에서 소드 왕이 나왔네요. 이 인물은요,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인물입니다. 방식, 방법, 계획에서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접근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든 방식이든 방법이든 계속 수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자원을 끊임없이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바꿔봤다.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봤다. 상황에 유연히 대처해 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은 결과,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비용들, 더 낮은 투자들, 그리고 더 낮게 투자하면서 더 높은 만족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선 마법사. 마법사는 분명한 한 가지의 나의 가치와 존재를 입증시키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추상적인 것들, 생각만 해왔던 것들, 이런저런 고민들,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능력이다. 이게 내가 바로 추구하는 거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재능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준다. 나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속마음으로 보면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해서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의 잠재력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번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무언가를 시작해 본다.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협력, 협업 등등등 이런 일들을 좀 도모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술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작이 되겠다. 작품을 창작한다. 디자인을 개발해 본다. 뷰티, 패션, 사업 등등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나의 능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무언가를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있는 중이고요. 투자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있겠다. 자, 과정입니다. 펜타클 3번이 등장을 했죠. 이 펜타클 3번은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 꾸준히 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고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두 번째 기회를 만나기까지 누군가와 협상하고 토론해서 발전시키고 있고요. 나의 목표에 필요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현실적으로 일을 잘 성장시키고 진행시키고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과 요소를 갖추어서 현실적인 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기회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법사와 이 펜타클 3번은 자신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건물을 만들고 있고요. 뒤에서 사람들이 지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우리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의 기술과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것으로 활약할 기회를 얻어볼 수 있겠다. 또한 완성시키고 싶었던 일, 진전시키고 싶었던 일에서 진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펜타클 5번이 등장했죠. 펜타클 5번이 나왔다면 정말 잘 안 될 것만 같았던 일, 처음 경험해본 어려움, 그래서 방향을 잃었었던 일들,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지원과 도움, 기회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 그림 보면 거지 3명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힘든 상황에도 혼자가 아니고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창문이 보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안전해질 수 있고 음식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과 애써 거절했었던 주변의 손길로 인해서 해결책이 생긴다. 이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주변 환경의 해결책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 환경,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사회적 관계, 거주지, 다양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현재 환경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기분, 행동 패턴, 사고 방식, 다양한 영향을 끼쳤을 수 있어요. 변화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애써 거절했던 주변의 손길이 해결책이라면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 제안, 조언을 거부했거나 여러분들이 좀 무시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이라서, 나와는 좀 다른 분야인 사람이라서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하려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서, 또 도움을 받으면 빚을 지게 되는 생각 때문에 애써 거절했거나 외면을 했다. 뭔가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과거에 거절했던 도움의 손길, 어떤 피드백, 새로운 도움의 기회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도움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아갈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에는 좀 사람들의 말이 나의 마음에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들어보니 내가 이걸 좀 참고해도 되겠다. 나도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진행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도전해봐야겠다.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못 보고 지나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 이 대박 사건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오, 1월로 등장했네요. 자,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은요, 휴식과 성찰의 시기입니다. 내면의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배울 점을 탐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외부 활동보다는 내적 성장을 위한 시기로 삼고 마음의 평온과 안정, 자기 탐색을 중요시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추가적으로 카드 뽑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어떤 물질적인 기회일까? 직업적인 기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겨울에 영향을 받아 있는 만큼 나를 위한 시간들을 정말 길게 가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휴식도 되고요.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위해서 어떤 취미 활동을 시작하신다든지 어떤 학원을 끊는다든지 배움,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투자하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했더니 그게 곧 기회가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모아두었던 돈, 어떤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들, 여유 시간들, 공부하려고 사놓은 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정신적인 수련을 한다거나 나에게 어떤 부족한 점, 좀 아쉬운 점을 강점으로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계속 배우고 탐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정비한다. 재정립한다.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를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얻느냐? 전차카드예요. 전차카드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돌진한다, 진행한다, 질주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요. 나의 정신이 안정됐다. 내가 뭔가를 해볼 만한 여유가 생겼다. 해볼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 핸들을 딱 잡았다라는 거죠. 나 이제 이렇게 나아갈 거야.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방향을 설정했고 목표를 세웠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승승장구, 상승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차를 타면 정말 막힘없이 쭉 달릴 수 있잖아요. 걷는 것보다 당연히 차를 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빠른 전개를 맞이하면서 자기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성장하는 속도가 남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도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총동원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각오를 다졌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방향과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니까 어떻게든 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여러분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일 진척이 빨라질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휴식과 성찰의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더 배워볼 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건 없는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먼저 그걸 갖춰놔야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안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빼고, 추가하고, 변경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세속적인 성공, 승승장구, 뭔가 빠른 전개들, 빠른 진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뭔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도 뭔가 결핍이 있으셨다면 1월 안으로 채워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방향성과 해결책을 1월 안으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볼까요? 와, 정말 반대되면서도 비슷한 단어들이 나온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이고요. 이 밑에 있는 카드는 하지 말아야 할, 조심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드 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나 갈등을 회피해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고요. 완드 5번은 정면 승부를 내고 시행착오로 성장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할 행동이 직접적인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우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접근하는 방식과 방법은 여러분들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나를 탐구하고 휴식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나를 위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전력 질주를 할 게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돌아서 가라는 거죠. 정보나 지식을 탐색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작고 미미한 것들이 성공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고 미미한 그 성공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결과, 엄청난 큰 성과, 목표 달성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만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승부를 내는 것은 감정 소모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완드 5번의 생각은 어떠냐면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잘하는 걸 보여줘야지. 모르겠으면 부딪혀 봐야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돌적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쉽게 지치고 낙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피로해지거나 열정이 식거나 의욕 저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전에 불리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은 정면 승부를 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대요. 한 차례 쉬어가고 좀 돌아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갔더니 갑자기 빠른 전개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덜 받다 보니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하게 목표로 나아가신다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간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과 부딪혀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돌아서 우회해서 가봐라.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투자해라.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장기전에 내가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보자. 그러면 어느샌가 속도가 붙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2025년 주요 사건과 흐름을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고요. 언제 좋은 소식이 있는지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건 올해 주요 사건과 변화, 그리고 올해 대박칠 사건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주요 사건과 변화는 여러분들의 끈기, 불굴의 의지, 굴하지 않는 정신이 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난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게 되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성취와 성과, 빠른 결과 이거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장기적으로 내가 이 노력을 했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욕망, 욕구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만의 속도대로 여러분들 나의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할 거예요. 나의 생각이 맞다. 무언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뜻이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대박칠 사건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삶을 리뉴얼시키는 대박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를 즐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시거든요. 뭔가 새로움에 내가 거부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래된 관계, 오래된 에너지, 낡아버린 것들 모두 정리하고 끝낼 수 있고요. 새로운 기회와 새롭게 떠오르는 희망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하게 느끼고 볼 수 있게 된다. 새롭게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시작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희망이나 꿈이 성취될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과거, 현재, 앞으로의 모습들 살펴보죠. 우리 여러분들은 시작점에 서 있는 게 맞긴 한데요. 그 시작점이 좀 힘들게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분명 좋았을 관계가 있어요. 서로의 뜻과 생각, 목표가 맞았고요. 함께하면 즐겁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과거와 같은 감정을 주지 않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관계를 지속하면 내가 엄청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 뭐 일방적인 희생을 하셨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관계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 끝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답이나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분명해지는 상황,
분명해지는 마음, 분명해지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와 시작,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 직장 관계들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몇몇은 괜찮은데 이 한 명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간질 하시는 분들, 특히 유독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았을까? 마음적인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 깨달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카드를 보시면 뒤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진짜 끝이 아니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일 뿐이야. 힘들었지만 다 지나갈 거야.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고 있어. 햇살이 너를 비춰줄 거야. 너의 가는 길을 비춰줄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과정입니다. 과정에서는 소드 시종이 등장했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건 없을까? 내가 더 알아야 할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작 자체가 두렵고 긴장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 실수, 어려움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를 시작하시더라도 주변을 좀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을 위한 지식과 정보, 단서들을 모으실 것 같거든요. 새로움에 필요한 배움과 공부를 하신다든지, 더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무언가를 검색하고 찾아본다든지, 내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 서투른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되고 불안하지만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과에서 컵 시종이 등장을 했죠. 꼼꼼하게 알아본 결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 마음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고, 막연하게 호기심이 갔었다. 관심은 있지만 막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에서는 막연하게 생각한 거, 막연하게 호기심을 가졌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한다. 좀 더 알아가 보고 싶다. 본업으로 삼고 싶다. 투자해 보고 싶다. 제대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로 굳혀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화한다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내가 답답했던 건 이런 것들 때문이었나 봐. 나는 이렇게 해야 이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에 해답을 찾게 되면서 새로운 시작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겼으니까. 정말 좋아하고 설렐 만한, 두근거릴 만한 감정들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긴장이 누그러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 마음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종 카드가 2장이나 등장했다면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미숙하다. 아직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접하는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무언가에 새로움을 추가했다면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능숙하게 대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시종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제 무언가를 막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단계, 새로움이 정말 많아서 무엇부터 내가 소화를 시키고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란 말이에요.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숙할지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하고 싶어요.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마음이 정해지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박 소식, 좋은 소식들이 언제 일어날까? 월별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떨어진 카드는 잘 안 줍는데요. 그래도 뽑아볼게요. 아, 정말 신기하게도 이 계절로도 의미가 다 있거든요. 일단 겨울과 봄이 나왔죠. 2월과 4월에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겨울은요, 휴식과 성찰의 시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보고 결과를 만드는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무언가를 탐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재정비를 하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마치 겨울잠을 자듯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 마음이 좀 평온할 수 있도록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나를 탐색하고 탐구하는 시기이다. 성장을 위한 시기로 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을 좀 갖다가 봄에 좋은 소식을 좀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운기는 2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봄은요, 새로운 시작, 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싹을 틔우듯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 새로움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혹은 새로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본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추가시켜본다. 실행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력이 좀 막 샘솟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성찰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뉴 라이프는 4월에 시작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추가적으로 뽑아보면서 정확히 어떤 좋은 소식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와, 자, 내용을 들으셨을 때, 아,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짐이 엄청 무겁고 나를 짓누르고 어떤 압박감, 책임감, 과중함을 굉장히 주었을 거예요. 이 짐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에서 딸려오는 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심리적인 압박감? 뭔가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가벼운 상태가 아니었다.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10번 숫자가 3장이나 등장을 했죠.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전, 정말 바로 그 전 단계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요. 곧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전까지는 이 겨울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이 일들을 다 완료할 수 있을까? 잘 매듭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걱정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이걸 내가 잘 매듭 지어야 될 텐데 잘 끝을 내야 할 텐데 이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과연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좋은 소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너가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게 될 거야. 모두 끝나게 될 거야.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질 거야. 멀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야. 라는 의미겠죠. 걱정하지 마. 이제 막바지야. 거의 끝났어. 완전히 끝나가고 있어. 그거는 2월에 끝이 날 거고 4월에 너는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래요. 엄청난 큰 돈을 벌어서 엄청난 큰 명예를 쥐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상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대요. 이 조용한 것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은 것도 너무 좋고 사람들과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낙엽이 막 굴러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막 웃음이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막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저 사람은 어디 갈까? 저 사람은 오늘 바쁜가 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들,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들 또는 관계로부터 계속 받았던 아물지 않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완전히 치유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온전히 나의 일상을 누리게 된다. 이게 가장 대박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은 그 무거운 짐들은 이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언제? 4월에.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 이제 안전해. 나 이제 행복해. 소소한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작에 좀 더 집중해 봐야겠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결과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 필요한 조언 뽑아볼게요. 여기서도 완드 10번이 등장했어요. 자, 위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아래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자, 해야 할 행동에서 완드 10번이 나왔다. 자, 완드 10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내가 시작한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해야 할 행동이 10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짐,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 하는 행동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책임, 상황, 관계가 있으니 기꺼이 감당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일들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잘 매듭 지으세요. 라는 뜻이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매듭을 약하게 지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책임감 없게 안 해. 내버려둬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이거는 기꺼이 감당하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일들이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매듭 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8번 카드는요, 힘 카드는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 같은 노력을 하면서 나를 갈고 닦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조건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다.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구부러질 때 구부러지지 않으면 결국 부러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세게, 약하게,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끝까지 감당하세요. 기꺼이 감당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노력을 하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완급 조절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다릅니다. 노력을 하되 지나치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되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일을 끝까지 잘 완료시키려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을 거고 갈등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아집과 고집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굽히지 않고 꺾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노력으로 나의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조언이 되겠죠. 새로운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도전적인 과제부터 시작하는 거 안 되죠.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시작을 해보면 좋다. 난이도가 낮은 목표와 계획으로 시작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개편하고 새롭게 꾸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자체가 행운이에요.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하지 말기. 그리고 너무 노력하고 막 얽매여 있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 허나 책임져야 할 것은 기꺼이 감당하자. 그 정도도 충분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월 안으로 여러분들 다 마무리되고 정리될 것 같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월에는 평화롭게 나의 일상을 누리며 여유도 즐기고 한숨도 돌려가면서 나를 위한 시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여러 가지 사건들, 변화들을 알아보면서 언제 딱 집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건 여러분들 주요 사건과 변화, 그리고 가장 큰 대박 사건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나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계산, 외부의 소리들, 또 논리적인 생각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과 생각에서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나를 돌아보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결정, 충동적인 결정을 내려선 안 됩니다. 모든 상황과 다각도의 면을 파악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2025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좋은 소식, 대박 소식을 보면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미완성된 거, 결말이 나지 않았던 거,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던 거, 계속 반복되던 것 있죠. 하나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 사건이다라는 건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되면서 느슨한 끈을 단단하게 묶는 거,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완성된 일을 완전히 끝맺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얽매여져 있었던 관계를 끊어낸다. 해결되지 않은 것을 완전히 놓아주게 된다. 나의 손에 떠나가게 된다.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거의 계획들을 모두 완수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 미루고 미루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일들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않는다. 지연시키지 않는다. 정말 완성하고 싶었던 무언가의 결과를 내게 되고요. 이것으로 한 사이클이 완료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현재, 앞으로의 모습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과거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컵 7번. 컵 7번이라는 것은 꿈, 환상, 망상, 어떤 선택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목표와 이상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자 했었던 생각들, 이상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들,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스케치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뜬구름을 잡는 생각들의 가능성이 크다. 당장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택의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선택지가 많아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거나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선택지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1순위로 두어야 할까? 포기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과
관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갈망이 컸던 만큼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과거에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로 넘어오면 컵 9번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정보, 지식들이 과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모두 흡수해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컵 7개를 딱 순서를 정확하게 나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든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켰다든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요, 여러분들의 만족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인정받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순서를 나열해봤다, 우선순위를 정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요, 에너지의 균형이 굉장히 좋고요. 열정과 의욕이 다시 샘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만 늘려가면서 새로운 단계에 좀 진입하고 계시지 않을까. 과거의 것들은 조금 정리하고 이제 새로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모두 컵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좋은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꿈으로 인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이런저런 꿈들을 꿔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계획해 보셨을 가능성이 크고 또 반대로 이런 감정들에 내가 자극을 받으면서 불안했을 수도 있고요. 조급해졌을 수도 있고 망설임과 우유부단함 이런 감정들도 여러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현재 모습을 딱 봤었을 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과정입니다. 6번의 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6번의 수는요, 통합과 결합을 의미해요. 수많은 생각, 계획,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을 여러 조정 끝에 결합했다. 그리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잡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칼에 무언가를 잘라내고 정리했고요. 정말 감당 가능한 것만 가지고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되게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노력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의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완드 6번이라는 건 인기와 명예, 인정,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추상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두고 방향을 설정했더니 관계의 통합과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외모와 재능으로 뭔가 인기를 누리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얻는 인기라든지 여러분들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기라든지 또 협력자가 있으시다면 그 협력자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인정, 인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많은 인기와 좋은 평가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행동과 올바른 방향이 일시적인 인정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신뢰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방향과 일치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펜타클 기사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맞는 일만 진행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신만의 경계가 매우 확실하게 있는 인물이죠. 그 이유는 나의 가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넘는 요구나 현실적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요. 특히나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의 여러분들 모습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높은 꿈도 꾸보고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도 내보았고 그것 때문에 행동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펜타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고 꼼꼼히 체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이동, 변동, 변화의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의 계획했던 일이 잘 처리되는 결과의 가능성이 큽니다. 일을 끝까지 마무리했다. 끈기와 성실함으로 좋은 평가를 얻거나 또 다른 제안과 기회를 얻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완성되지 못한 일, 미완성된 일, 계속 반복되었던 일들이 끝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두었더니 내가 예상한 대로 예견한 대로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원하던 결과를 얻어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좋은 평판이 만들어졌죠. 좋은 인정과 평가, 제안, 기회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언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지 살펴볼게요.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가을의 에너지는요,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완성, 성취, 그리고 정리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에 있는 카드는요, 현재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교훈이나 결실, 혹은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마무리 짓고, 무언가를 더 배우고, 통합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한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성취함과 동시에 비워내고 정리하고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수학을 위해서 나아가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시기에 얻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10월에 얻을 수 있는 것을 볼게요. 와, 월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가을의 시기를 똑같이 풀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수확함과 동시에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또 무엇을 정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지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월드는 질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뽑았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뽑았어요. 좋은 소식. 근데 월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정말 노력해 왔던 거, 정말 구체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보고 수정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도 다 해봤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일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과정을 거쳐왔고 단계별로 밟아왔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고 싶었던 결과 있죠.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거. 이 카드는 완성이에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단계이자 정말 내가 완벽하게 내고 싶었던 그 결과물, 성취, 성공을 담아내고 있는 카드거든요. 아, 내가 정말 끝까지 해냈구나. 이런 깊은 만족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고요. 최고의 해피엔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염원하던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이 10월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껏 해온 일의 최종 성과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려내던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월드는요.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이 끝이라는 건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를 들면 졸업 후 다시 입학하는 것들, 취업 준비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들, 합격 후에 무언가를 또 도전하는 것들, 일을 시작하는 것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목표에 도달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은 펜타클 7번. 내가 이때까지 이런 열매들을 맺어왔고 이 열매를 얻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찰의 시간, 재정비의 시간, 중간 점검을 갖는 시간이라고도 불리는 카드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포장할까? 어떻게 내가 배달해야 될까?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더 진행한다면 어떤 가능성을 두고 내가 가야 할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더 성장시키려면,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봐야 하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봐야 되는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나왔잖아요. 어떤 것을 완성했고 마무리를 지었고 매듭을 지었어요.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선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되겠죠.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되고 새로운 사이클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 봐야 될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다음을 기획한다, 계획한다, 준비해 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해야 할 행동을 보고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조언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해야 할 행동에서 신기하게도 소드 3번 카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컵 7번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원치 않은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하는 것과 하기 싫은 것, 이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가져가야 된다.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소드 3번과 컵 9번 이걸 동시에 봐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욕구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도 예측이 되거든요. 하지만 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의 예상에 벗어나고 빗나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겪어가는 과정일 뿐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그 완성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받는 자잘자잘한 스크래치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묻어내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무언가가 바뀌거나 흘러간다면 뻣뻣한 태도보다는 유연한 태도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그거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해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안 되면 난 무조건 되게 한다. 이것보다는 그럼 이 상황에 맞게 계획을 좀 수정해 봐야겠다. 보완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나만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평가, 의견,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선 컵 7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죠. 직장이든 학업이든 연애든 취미든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어느 한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영역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가족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언은 동시에 진행하지 말고 하나를 붙잡고 가라. 하나를 붙잡고 한 계단씩 오르자. 하나를 만족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에너지를 쓰고 싶은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 미뤄도 되는 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씩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그럼 결국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결정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원하던 거 잘 진행된다고 나오거든요. 사람들과 합도 좋고 인정도 받고 평가도 좋고 결과물도 내가 예상한 만큼 잘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완성시키고 싶었던 것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자. 아니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면 하나에 에너지를 쏟은 만큼 다른 하나는 완성도가 낮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월에 좋은 소식이 오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볼 거는 주요 사건과 변화, 그리고 대박 사건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활동적인 시간을 끝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절의 변화처럼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비우면서 그 비워있는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연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든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든지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이 채워지도록 여유를 계속 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성공, 업적, 계획을 실행하는 거나 먹고 사는 것에 쫓기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휴식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만의 시간을 지금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볼 건 없을까?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에너지가 충분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비수기에도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수기에 정말 많은 성과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수기를 좀 알차게 사용하는 운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카드는요, 파도의 흐름을 따라 배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운명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를 젓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배가 앞으로 이 파도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맡긴다라는 카드인데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 여러분들은 흐름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몸을 맡기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융통성 있게 나아가실 거고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와 대립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잘 타협해서 부드럽게 전진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회가 오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2025년이다. 막히지 않고 쭉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파도의 흐름이 없을 수 없거든요.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도의 흐름에 따라 일은 끊임없이 발전될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결국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남들의 속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나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 인위적인 노력으로 애쓰고 조급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편안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또 오직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겠다. 그런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과거 모습을 보면 완드 8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완드 8번이라는 건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연되거나 더뎠을 수 있고요. 결과를 내려고 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막 진행되고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던 과거가 보여요. 내가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할지, 다른 일을 해봐야 될까? 방법을 바꿔야 될까? 방향을 바꿔야 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고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갈등을 겪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매우 진지하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빠른 지름길을 찾거나 즉각적인 보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분석하면서 개선점을 찾았을 것이고, 지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그려보았을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요. 자, 그래서 현재 모습에선 황제가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변화나 모험, 도전을 하거나 영역을 확장하기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평정 있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손실과 실패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하면 나의 기운과 마음이 꺾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내 마음과 의지가 꺾일 것 같아서 내가 해왔던 것, 해놨던 것, 이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더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권한 안에서,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중이고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면서 뭔가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던가,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던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작은 결과물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신경 쓸 일들이 많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으면 심리적으로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황제가 또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예견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을 현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자, 앞으로 과정입니다. 완드 3번이 등장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언가를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위해서, 무언가 새롭게 얻기 위해서 미경험의 영역을 좀 파고들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경험이 있는 일에서 새롭게 추가하고 확장하고 일을 벌려갈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이제 확장시킨다, 도전해본다, 시도해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과정은 점점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리에 딱 앉아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 될 만한 모험적인 과제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나 정말 어렵지만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성장과 발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장의 성과보다는 성장하는 게 중요해.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 나의 한계의 틀을 깨부시고 싶어.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려서 얻을 수 있는 목표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고덕의 카드가 함께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중요했다면 이런 운세가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2024년과는 다른 일과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 업적, 계획을 실행하는 것들, 먹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 쫓기지 않고 거기에 내가 목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어떻게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내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성장하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읽혀져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그 도전과 과제가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과감하게 마음먹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좋은 소식이 일어날까? 몇 월 달이 가장 좋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9월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은요, 수학의 계절인 만큼 완성, 성취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것과 동시에 무언가를 정리한다.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까지 내가 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완성시킨 것들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짐인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들을 벌려나갔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둘씩 늘려갔더니 짐들이 10가지나 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압박감, 책임감이 과해지고 뭔가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심신이 지쳐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끌고 왔었던 일 있죠. 어떻게든 완성시키고 싶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었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 9월에 잘 마무리 지을 것이다. 정리하고 매듭 짓고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카드도 등장을 했죠. 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더 이상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대로 가지 않고 좀 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접근을 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작은요, 내가 감당 가능한 것만 가지고 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정말 가지고 가고 싶은 것만, 감당 가능한 것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딱 가지고 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데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일상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9월 기점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좀 무리하게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했었던 것들을 놓게 된다. 놓아주게 된다. 이 흐름에 내 몸을 맡기듯이 더 이상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면 가지고 갈 수 없네? 그러면 놓아줘야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는 대로 난 내 갈 길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고 놓아주고 비워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마구마구 담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탈바꿈하고 비워내고 변경하고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동, 이직, 변동, 변화가 크게 한번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정말 하고 싶었던, 과거로부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을 좀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던 꿈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카드 2장을 더 뽑아봤는데요. 완드 여왕과 러버스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관심 가는 것들을 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활동적인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선 관계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관계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불려오는데요. 이 러버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변 운이 잘 받쳐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거나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나 취업이나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 혼자만 이루기 어려웠던 것들을 주변의 도움과 어떤 주변에 들어오는 조건과 여건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마음먹기 어려웠던 일들, 혼자서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들, 혼자서 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거침없이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고요. 그 능력들이 잘 발휘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는 금전, 성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드 여왕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그 자리,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계속 일을 늘려가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드 10번까지 일을 늘렸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일 것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열정과 의욕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삶에 대한 열정들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잘자잘하고 필요 없는 것들, 그냥 나에게 짐만 되어버리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운도 받쳐주고 주변에 필요한 조건과 여건도 생기고 내가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환경과 시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복도 많아지고요. 금전도 잘 따라오고요.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직업을 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대상이다 보니까 딱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진짜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지원이 있으니까. 취업을 하시더라도 직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그 계약이 너무나 잘 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한계를 느꼈던 상황에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조언도 뽑아볼게요. 위쪽 카드는요, 여러분들 해야 할 행동이고요. 아래 카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자, 소드 5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소드 5번이라는 건 불필요한 싸움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이 안 맞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뭔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자존감, 자신감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았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자꾸만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자꾸 부딪히고 결과를 내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막 행복하지가 않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야 할 행동으로 나왔다면 불필요한 싸움, 갈등, 대립되는 것을 피해라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피하시고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안 맞는 상황, 관계, 다툼, 갈등,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나에게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 맞출 필요가 없다.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자기가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죠?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파도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맞네? 어쩔 수 없지. 결과가 안 나오네? 어쩔 수 없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나를 더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킬 수 있지?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고독을 마음껏 즐겨줘야 돼요. 이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할 수도 있고 휴식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와 안 맞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는 것들을 굳이 마주할 필요가 없다. 정면 승부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선 전차카드. 전차라는 건요, 차를 타고 내가 핸들을 잡은 상태인 거예요. 막 달려나갈 준비와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급발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급발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어딘가에 부딪히고 다칠 수 있죠. 지금은 차를 운전할 때가 아니라 그 차를 점검하고 보수하고 고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이 2025년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하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나와 맞춰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하려는 행동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고 미래를 위해 고민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추진력을 높이려 하면 나 이 속도 마음에 안 들어. 더 빠르게 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파도에 내가 맞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운명에 맞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되는 것과 계속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늘어져야 되고요. 과도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애써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돌진이나 맹목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만 에너지를 쓰자. 이 황제처럼. 그러다 보면 파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붙을 것이고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원하던 꿈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익을 내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비워내는 거. 나와 멀어지는 것을 또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계속 놓아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릇이 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게 이제 담길 거예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 파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비워진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점점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다 지냈을 때 2024년보다 이룬 게 더 많고요. 얻어진 게 더 많고요. 2024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